안녕하세요. 이코치입니다. 원장님은 이 학원업이 전문직, 전문 서비스직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에서도 조금 예를 들 때 가끔 병원과 비유를 많이 했었죠. 교육 서비스의 특징이 의료업과 유사점이 많이 있다고, 서비스의 특징이. 어, 그래서 어, 엄마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학습적인 문제점,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이유, 하는 방법을 알아도 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 등등에 대해 우리는 교육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장님은 그런 쪽에서 경험도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 해서 원장님의 그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가장 소극적으로 경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객 응대하실 때, 신규 상담하실 때,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하실 때, 설명회 간담회를 하실 때 등등의 순간들에 원장님의 노하우 수준이 엄마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이때 진짜 전문가로, 전문성이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엄마들은 원장님을 신뢰할 거고, 자기만도 못해 보인다면 음, 후회할 것도 없이 뒤돌아가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엄마들의 눈높이를 잘 모르세요. 눈높이를 모르면 나는 대단한 노하우인 척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서 별것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전문성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블로그 코칭을 하고 브랜드 전략 코칭을 하고 학원 쪽에 막 이렇게 하지만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원장님들께 코칭을 할 때 마케팅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블로그 마케팅도 보통 다른 데서 뭐 블로그 마케팅 강의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검색 엔진, 뭐 검색 엔진을 공략하는 방법, 그 검색 로직이 어떻게 변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어, 수십만 원짜리 강의에서도 그런 노출 방법에 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컨텐츠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검색어만 들어가고 컨텐츠만 좋으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교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렵거든요. 근데 가끔 어, 제가 워낙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제 앞에서 아른 체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끔 있으세요. 저를 시험하는 듯한, 최근에 검색 로직이 어떻게 바뀌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게 있나요? 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10중 8구 저를 이놈 가짜구나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공부를 해둡니다. 특히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MBA, 한국에서 MBA 하신 원장님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경영학 석사, 마케팅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는 학원 하시기 전에 기업에서 마케팅, 홍보 업무를 담당했었던 실무자였다고 하시거나, 이력을 그렇게 알고 나면 제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가거든요. 혹시라도 그분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낯설어 하면 안 되겠다. 또 고객의 눈높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는 즐거워야 합니다. 영어는 재밌어야 합니다. 자, 이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 뭐 메타인지 그리고 식을 써야 됩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너무나 엄마들도 대충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화두가 된 지도 오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은 바빠서 못 보시는 그 시간에 유튜브나 책이나 또는 TV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방송을 하면서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죠. 온라인으로 어떤 유튜브로도 이미 전문가들의 강연이라든가 제대로 그 것들을 다루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십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거 시켜볼까 저거 시켜볼까가 아니라 엄마표 영어 관련한 서적도 뒤져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많이 하시고, 집에서 아이들 수학교육 직접 하시는 분들도 수학 공부 방법론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대로 최대한 구현을 해주려고 집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죠. 눈높이가 높은 어머님들이 꽤나 많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를 마치 정말 중요한 노하우인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렵겠죠. 만약에 그래서 상담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설명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노하우인 양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얕볼 수 있는 것들을 엄마들이, 우리가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영어는 재밌어야 되죠. 그런데 왜 많은 아이들이 영어학원에 재밌게 수업한다는 영어학원에 보내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한 스텝 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아는 것은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설명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을 설명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설명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자기가 아는 것들을 구조화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스텝 더 들어간 얘기들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또는 정말 이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어머니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시다시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때 아른 체 하고 넘어가는데, 아른 체 하고 넘어간 순간 게임은 끝난 거죠. 그렇게 원장님들이 엄마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큼 적어도 엄마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알고, 그리고 그 위에서 엄마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스텝 더 들어간 이야기들로 원장님 고민을 끌고 가시면 설명의 주제도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어머니들에 대한 흡입력도 더 높이실 수 있겠죠. 그러려면 엄마들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책 읽는 원장님들이 별로 없으시고, 독서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보면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자기 교육 영역과 관계없는 좀 힐링을 위한 그런 책 독서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개발도 자기개발이지만 일단 내 업에 전문적인 지식들, 최신의 방법론들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가에서 쭉 이슈가 돼서 이런 프랜차이즈 하나 출연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그 방법론을 접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객의 눈높이를 알고 그 눈높이 이상의 전문성을 드러내도록 하자 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